저를 향해 원수 보듯 도끼 눈을 뜨며 소금 한 바가지를 가져와 확 뿌리며 이혼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동네 소문나게 얼굴을 디밀어? 제발로 나갔으면 인연 끝난 건데. 우리 애비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세란이랑 애비랑 재혼할 여자랑 같이 공부하러 미국에 갔으니 다신 찾아오지 말아라. 빨리 이혼 도장이나 찍고 우리 악연도 끝내자. 우리 세란이 지금 한국에 없어요? 왜 제 허락도 없이 미국을 데려간 건데요? 제가 엄마인데 대체 누구 마음대로 세란이를 미국으로 막 데려가요? 세란이가 누구긴 누구야. 우리 아들의 딸이지. 좋은 새엄마도 생겨서 조만간 예쁜 남동생들도 건사할 우리 아이인데 어따 우리 박가 자손을 네가 데려가?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 말고 썩 가라. 뭐라고요? 남동생들이라고요? 얼마나 손주들을 서둘렀는지 제 딸의 남동생들이라고 운운하며 전 남편이 미국까지 같이 간 여자와 어떤 사이인지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나쁜 맘을 먹고 했으면 끝까지 제가 이혼을 안 해주면 남편과 새로 함께한 여자는 영영 박해 여자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이혼도 하기 전에 참으로 기가 막히긴 했지만 사실상 저희는 너무 오래 별거해서 이미 부부가 아닌 것도 있었고, 저 역시 어찌 되었든 다른 사람과 만났으니 결코 떳떳하진 못했기에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전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제발 제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했지만 더 이상 할 말 끝낸 제가 문이 열릴 재간은 없어 보였고, 도대체 어딜 가서 딸을 만나야 하나 절망했는데, 이때 다시 제 손을 잡아주었던 것은 사장님이었습니다. 함께 돌아가요. 유림이가 울면서 당신만 찾고 있어요. 내 딸만 돌봐달라는 이기심으로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우리 어머니가 설명해줘서 알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지나쳤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당신 딸을 찾아서 양육권 찾아올 테니까 걱정 말고 함께 가요. 라고 따뜻한 말을 해주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며 바닥에서 통곡을 하고 말았고, 그렇게 저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는 얼굴도 가물가물한 내 친딸보다 더 나를 찾았던 유림이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림이는 저를 보자마자 엄마 하며 외치며 저를 꼭 안아주며 매달렸고, 그 작은 아이를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그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 서류를 내고 이제 남남이 되어졌다는 소리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저를 생각한 중재로 전 남편에게서 제게 세란이의 소식을 알려주겠노라고 연락을 한번 받게 되었네요. 세란이 신경 쓰지 마. 당신 재혼한다며. 당신 위해 애써주고 좋은 사람 같은데 잘 살아. 나도 지금 좋은 사람 만나서 미국으로 와서 자리 잡았고 곧 태어날 쌍둥이 아들들과 세란이 교육시키면서 살 거야. 세란이 내가 잘 키울게. 지금 새엄마한테 정붙이고 마음 열고 있는 애한테 친엄마 얘기하면서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 친딸이니까 이 다음에 나이 들고 철 들고 하면 어쨌든 당신에게로 돌아갈 아이인데 집착하지 말고 기다려. 당신이 정말 아이를 생각한다면 나는 현명한 판단할 거라고 믿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고, 끝내는 현실적으로 딸을 단념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가정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공부하며 새엄마 사랑받고 잘 자라는 애를 내 욕심으로 데려온다면 제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게 더 망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언젠가 내 친딸이니 나를 찾아올 거라고, 우리는 모녀이니 꼭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을 믿고 저는 두 눈 꼭 감고 세란이 대신 내 품으로 온 유림이를 친딸로 여기며 그 사람과 재혼해 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새 남편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 나중에 재산 상속권으로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저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만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의 부인으로 살았고, 아내 대접, 엄마 대접, 며느리 대접, 그 어느 하나 소홀할 것 없이 살았습니다. 여전히 사업으로 인해서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어서 그 전이랑 생활이 그리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에서 시어머니가 된 분과
새 딸이 된 유림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나름 소소한 행복감도 있고 편안한 일상에 정을 붙여갔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워낙 인성이 좋으신 분이라 제가 며느리일 적이나 아닐 적이나 한결같이 저를 보듬어주고 위해 주었는데 친정아버지의 노기에 친정집하고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라 저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라 여기며 섬기며 살았고 시어머니도 딸이 없는지라 저를 친딸 이상으로 여기고 저는 그 받은 사랑을 그 이상으로 유림이한테 주기도 하고 했네요. 엄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야. 엄마처럼 좋은 사람이 내 엄마가 되어서 너무 행복해. 영원히 내 옆에 있어줘 엄마. 할머니랑 엄마만 있으면 난 너무 좋아. 유림이는 손가락을 내밀며 제 손가락을 걸며 영영 자신의 곁에서 떠나지 말고 있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어린 6살 때 기차를 타고 함께 떠나자는 제 딸이 제게 다신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그 자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때론 친구처럼 자매처럼 모녀처럼 고민도 여과 없이 나누며 살았고 그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도 저희 모녀를 기특해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없는 날이 많고 밖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도 모른 척 들려도 모른 척 남남처럼 산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은 제 분에 넘치는 돈을 보내주어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딸을 교육하면서 돈 걱정 없이는 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옷, 가방,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질 않고 차곡차곡 모았어요. 훗날 나중에 만약이라도 내 딸 사란이를 보게 된다면 그 아이를 책임지지 못했던 죄책감을 돈으로라도 갚고 싶었기에 저는 제 몫으로 돌아온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림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비밀로 했어요. 유림이가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친엄마 이상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제 딸을 생각해서 지 아빠가 준 돈을 따로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누구보다 상처받고 힘들어할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죠.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이었기에 저도 잘 자라게 하고 싶었고 아끼면서 보듬어주면서 있는 사랑 없는 사랑 듬뿍 주며 키워 미술을 전공한 세련된 여대생이 되었지요. 제가 유림이 화가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그동안 과외 선생이며 미술 선생이며 그 방면에서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내 필요한 사람들은 물색해서 유림이 곁에 붙였고 유림이는 본인 노력까지 더해 우리나라 최고 비대를 들어갈 수 있었네요. 다 엄마 덕이야. 엄마가 애써준 덕분에 나 드디어 대학 합격했어. 고마워 엄마. 이건 엄마 선물이야. 내가 틈틈이 엄마를 위해서 그렸어. 어머나 이게 뭐야? 이거 설마 날 그린 거야? 엄마 아름다움은 다 못 담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렸으니 잘 간직해줘요 엄마. 유림이는 대학 합격한 기념으로 제게 초성화를 그려주었고 유림이가 그려준 초성화 속 저는 참으로 인자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초성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을 알았을 텐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게 고마웠기에 저는 그맘때쯤 아예 딸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 접고 유림이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지요. 그렇게 둘이 함께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그맘때쯤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다는 이웃 주민의 말에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셨는데 얼마 안가 동맥경화가 찾아오며 저는 시어머니의 중풍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말에 급하게 여자 향수 냄새를 미처 지우지 못하고 왔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저는 남편이 몇 해 전에 딴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와 결혼한 것은 온전히 딸과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문제 삼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돈도 좋았고 무엇보다 친정엄마 같은 어머니와 딸 같은 유림이가 곁에 있었기에
이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막상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나니 사실 기댈 데가 무너지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께 효부였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당신과 정이 없어도 여태 내 안사람으로 함께 유지했던 것이었고,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그 자리만큼은 당신에게서 뺏을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 끝까지 당신이 잘 모실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목돈으로 어머니 간호비와 수고비까지 한꺼번에 넣었으니 당신 알아서 관리해요 라고 얘기하며 제 손에 통장을 하나 쥐어주는데 순간 숨이 막혀오며 답답했습니다.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남편에게 들었을 뿐인데 참으로 씁쓸하고 비참한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저 역시 지금 남편에게 정이 없고 남처럼 사는 건 알고 있었어도 말이죠. 허나 애써 맘 잡고 겨우 내색 않고 제가 어머니 걱정 말라고 알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수긍했는데, 이때 나타나 제 편을 들어주며 지 아빠 앞을 가로막았던 것은 유림이었습니다. 갑자기 받은 통장을 훅 훑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지 아빠 손에 다시 쥐어주더이다. 아빠 진짜 너무하네요. 엄마가 여태 할머니와 나를 위해서 인생 바치고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깟 푼돈들은 통장 하나 갖고 거저 먹으려는 거예요? 아빠 인생 나가서 마음껏 즐기는 동안 우리 돌봐준 건 엄마였어요. 돈으로 해결할 거면 살만한 동네에다가 엄마 명의로 집 한 채는 해줘야지. 결혼하고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인간적으로 할도리는 하자고요. 유림이는 남편을 쏘아보며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말했고, 당황한 남편은 순간 어쩌지를 못했지만 단호하고 단단한 유림이의 모습에 이내 어이없이 웃고는 제게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나약하게만 했던 우리 유림이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네요. 고마워요. 우리 유림이 이렇게 멋지게 잘 성장시켜줘서 나도 든든하고 당신도 든든하고, 분당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세준 거 당신 이름으로 명의 돌려놓을게요. 남편 생활 알면서 눈 감아주고 어머니 모시고 유림이 잘 키워놨는데 우리 딸내미 말 맞다나 당신 자격 충분히 있어. 내가 현명한 아내를 잘 얻었지. 남편은 제게 비아냥인지 진심인지 모를 말들을 내뱉고 그렇게 우리 앞에서 유유히 고급 외제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유림이 덕분에 저는 아파트 집 한 채를 명의로 받게 되었고, 유림이는 제게 그럴 자격이 있다면서 자기 아버지를 노려보았더랬죠. 그렇듯 유림이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기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게 평생 시어머니의 걱정이었기에 저는 유림이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너에게 한 분밖에 없는 소중한 아버지이고, 이 다음에 시집갈 때 아빠 손잡고 들어가야지 너 신랑 될 사람도 그 집안도 너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만큼 아버지가 든든해야 딸이 면이 서니까 아버지랑 잘 지내는 게 좋아.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풀어. 바쁜 네 아버지 몫까지 사랑은 엄마가 다 줄 테니까. 그 말이 유림이에게는 참 컸던지 제가 고맙다고 한없이 울며 저는 그 애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고, 유림이는 어쩌면 제 딸의 이미 그 이상이 되었던 나이가 되었어요. 허나 그런 유림이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림이는 그 이후로도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며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본인은 화가랑 적성에 안 맞는다며 그냥 대학원 다니며 유명 갤러리에서 몇 년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면서 미대 교수라는 본인의 꿈에 대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하라는 결혼을 안 하고 뒤늦게 그 꿈을 이루고 싶었던지 끝내 지 아버지를 설득해서 30살을 앞두게 되었을 때 프랑스 유학을 결정짓게 되었더랬죠. 그런데 얼마 안 가 스스로 유학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한번 결정짓기가 어렵지 일단 결론이 내려지면 지 아빠처럼 불도저처럼 밀고 나갔던 유림이었는데, 저는 평소 유림이답지 않은 결정이었기에 서둘러 유림이에게 유학을 재촉했지만 끙끙 앓는 얼굴의 유림이는 그제서야 눈물을 머금고
제게 매달려 속사정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아이 가졌어. 어떡하면 좋아? 잠깐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랑 만났는데 아이까지 갖게 될 줄은 몰랐어. 어떡해 엄마? 뭐? 아이라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단 말이야? 당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제게 안 밝혔던 적이 없었던 유림이었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숨기고 그 아이까지 가졌다는 유림이의 말에 저는 하늘이 노래지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30살을 앞둔 여름날에 갤러리에서 미래를 촉망받는 대학원생으로 일하며 교수 추천으로 유학까지 결정지어졌는데 하필 잠깐 미술품 배달하는 사람과 만나 그 사람에 대해 제게 밝히기 뭐했던지 숨기고 만났던 것이었죠. 애아빠라며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는데 유림이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미술품 배달원이라는 말에 왜 유림이가 제게 숨겼던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유림이가 꿈을 저버리지 않길 바랬고 더욱이 애정도 없고 미래도 없는 젊은 남자와의 결혼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걱정하는 유림이를 최대한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젊은 사람이 만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유림아, 네 선택을 존중하고 두고 보다. 네가 마음 편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네 엄마이기에 그것 때문에 네가 미래를 저버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네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굴어도 돼. 저는 그늘이 져 있는 딸을 그리 설득하며 잘 달래었고 저는 유림이가 똑똑한 아이였기에 충분히 좋은 선택을 내릴 거라 믿었어요. 허나 뜻밖의 유림이는 제 생각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며 제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아이 낳고 싶어 엄마. 이 아이 아무 죄가 없잖아. 애 아빠도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도 맞아. 온 기회를 날리는 건 아쉽지만 유학은 나중에 아이 낳고 가도 되고 지금은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 유림이는 모성애를 발휘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미련한 결정을 내렸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저는 언제나처럼 어떻게 해결을 해주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더 숨막히게 했던 것은 유림이가 그 젊은 친구랑 결혼까지 결심을 했다는 것이었죠. 들으면 들을수록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저는 반대를 하게 됐지만 이미 결정한 유림이의 뜻을 꺾기란 어려웠습니다. 애 낳아서 나 엄마처럼 우리 애한테 좋은 엄마가 될 거고 우리 애 아빠는 워낙 우리 아빠와는 다르게 다정한 사람이라 좋은 아빠가 돼줄 사람이야. 엄마랑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우리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 편 되어줄 거지 엄마? 야무지게 꿈을 꾸는 유림이는 제 손을 잡으며 반대할 아버지의 뜻을 설득해달라고 했고 그저 유림이가 걱정되었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림이는 기어코 그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왔는데 우리 딸 인생 망친 사람 어떤인가 노려봤더니만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키도 훤칠한 게 나름 옷 잘 차려입으니 부티도 나더라고요. 인연이 되려고 했던 건지 왜 처음 봤는데 낯이 익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유림이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유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까지 책임져 훌륭한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이가 어려 보여서 그런지 그 마음이 확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것저것 궁금하기도 하고 취조태세가 저도 모르게 되더라고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돼요? 사는 것도 궁금하고 부모님은 뭐 하세요? 친부모님은 저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라다 아버지 친구분께 입양되었다가 지금은 사정상 다 파양돼서 현재는 누나랑 아래로 제 쌍둥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남자는 뭐 하나 주눅들지 않는 상황이었고 예사롭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어렵고 힘들게 산 사람치고는 자존감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결혼할 때 집안도 돈도 다는 아니니까요. 사람 하나만 보면
아직까진 괜찮다 했기에 질문을 이어갔죠. 그럼 누나가 여태 돌봐주면서 산 거예요? 네, 우리 누나가 제 보호자예요. 완전 친동생도 아니고 반만 피 섞인 이복 동생들 건사하느라 힘들게 살아서 결혼하면 전 누나랑 꼭 같이 살고 싶어요. 아내들 유림이한테도 미리 말해놨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림이랑 결혼한 후 누나랑 같이 합가를 해서 살겠다고요? 네, 우리 누나 좋은 사람이에요. 유림이랑도 동갑이라서 친구처럼 잘 지낼 거예요. 몇 번 둘이 만나고 괜찮다고 했어요. 사람은 괜찮다 여겼지만 너무 결혼하기에는 악조건을 굽히지 않고 들이미는 남자에게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급하다 하지만 저는 언제 그 많은 사안을 결정했던지 아이 때문에 판단 흐려져 있는 유림이를 쳐다보니 차마 제 눈을 못 마주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어 저는 일단 유림이의 말을 존중하고 사람 괜찮다고는 했지만 걱정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간만에 그것 때문에 남편과 통화를 했고 조건 듣고 학을 떼는 남편을 밤새도록 설득했고 유림이 역시 결혼에 대해 덧붙여 고집을 피우니 기어코 결혼 허락을 받아내고야 말았네요. 그래서 결혼 자리를 의논하는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이 되었는데 어머님께서 온전하기만 하셨어도 누구보다 임무를 잘 깨우치시며 조언을 해주실 분이었는데 몸이 성치 않아 남편과 저만 처음으로 함께 같이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처녀를 긴장된 상태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라고 조신하게 들어오는데 이를 노려보는 남편과 제 표정은 건너편 거울로 보았을 때 참으로 상반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리며 시선을 떼질 못하겠더라고요. 힘없어 보이는 작고 마른 체구, 조그만 얼굴에 머리를 질끈 묶어 있었고 유림이와 나이가 같다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유림이보다 10살은 더 먹어 보였어요. 얌전하고 차분했지만 눈에는 잔뜩 독이 들어서 한심하게 남동생을 바라보더니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종찬이 누나 박세란이라고 합니다. 능력 없고 볼품없는 동생이 부잣집에 장가간다고 해서 걱정되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희 남자랍시고 남들처럼 집 해줄 능력 없고요. 요새는 그런 추세도 아니라기에 맘 놓고 있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종찬이 결혼시킬 환경은 되질 않아요. 아이 가졌다기에 어쩔 수 없이 저도 허락한 것 뿐이에요. 저희 집 지금 막내가 일쳐서 도망가 빨간 딱지 붙여져서 당분간 남동생네 부분에 가야 하니까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사돈처녀 이름이 어떻게 된다 했죠? 뭐라고 했잖아요. 박세란입니다. 딸과 비슷한 연배면서 참으로 당돌하고 뻔뻔스럽다 여겼는데 저는 순간 사돈처녀가 이름을 밝혔을 때 쿵쾅거리는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림이 문제보다 처음으로 제 문제가 앞서며 현기증이 올라오는데 혹시나 얼굴을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니 손발이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잔뜩 화가 난 채 상견례상을 업고 유림이에게 무조건 이 결혼 안 된다 했지만 유림이가 배를 부여잡고 바득바득 우기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을 턱이 없었죠. 결국 결혼을 허락했지만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었고 알아봐야 했지만 알아볼 수 없었던 사돈처녀. 행여나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입을 놀렸다가는 모두가 다 상처받을 수 있었기에 저는 남몰래 사돈처녀에 대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딸에게 주려고 틈틈이 모은 통장을 꾹 잡고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는데 얼마 후에 사람들이 가져온 사돈처녀의 정보를 붙들고 저는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운명이란 놈이 장난을 친 건지 사돈처녀는 바로 내 딸인 세란이가 맞았습니다.
이름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아이가 내 딸인 것이었죠. 여기 박세란 씨가 동생들 키우면서 많이 고생을 한 모양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부모 교통사고로 다 잃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할머니도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없어서 아버지 친구한테 입양됐다가 돈 문제 때문에 파양당하고 소녀가장이 되어 이복 동생들 다 건사하고 여태 키웠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지 돈 벌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학벌 속이고 영어 교육하다가 고소도 당하고 전 남편들한테도 고소당하고 벌써 이혼도 2번씩이나 한 전력이 있네요. 분명히 잘 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교육받으며 선생 아빠, 좋은 집안의 새엄마 밑에서 유리미처럼 사랑 듬뿍 받고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고 있었고 전 시댁에서 그렇게 원하는 아들 겨우 얻어놨는데 부모 제명에 못 가서 그것들 건사하느라 내 딸 고생하고 힘들게 살게 한 거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그렇게 산 게 너무나도 제 자신이 밉더라고요. 저는 사람의 말을 듣고 눈물이 치솟으며 하염없이 오열을 했고 당장의 세란이를 만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란이는 막내 동생이 사고 치는 바람에 일찍이 나와 방 딸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젊은이 손이 거칠고 투박해서 얼마나 여태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왔나 싶어 저도 모르게 손과 함께 통장까지 함께 내밀었습니다. 사돈처녀, 상견례 때 듣기론 당장에 오갈 곳 없는 것 같은데 조만간 우리에 결혼하면 신혼이기도 하고 함께 살면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내가 방 얻을 값을 통장에 넣었어요. 이걸로 집 얻고 우리 예비사위 결혼하는데 보탰어요. 통장에 돈이라니요? 왜 사돈 어른께서 제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요? 이제 가족이 될 사이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랑 사돈 처녀가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사는 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 내 딸 같아 주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내 딸 같아서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진짜 딸이라서 주시는 건 아니고요. 사돈 어른? 라며 웃으며 통장을 챙기는데 뒷목이 서늘해지며 심장이 덜컹거렸고 그대로 심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은 나보다 먼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지 의기양양하게 저를 또렷하게 쳐다보았는데 그 패기 넘치는 모습 또한 젊었을 적 저와 무척이나 닮아 있었기에 저는 더 이상 세란이가 내 딸임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말을 잃은 채 눈물만 흘리며 세란이를 쳐다보자 세란이는 한술 더 떠 나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내가 사돈 어른보다 짧게 살았지만 세상살이는 더 많이 알아요. 사돈 어른.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이란 걸 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돈의 대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나를 버린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랑 또 하나는 지금 가족들에게 입을 다물어 달라는 부탁의 의미 맞죠? 차라리 내가 6살 때 엄마랑 같이 기차 타고 도망치자 그랬을 때 도망치지 그랬어요. 엄마가 버린 후 나 아들 아니라고 조부모님께 구박받고요. 새엄마한테는 친자식 아니라고 구박받고요. 아버지한테는 그대로 외면받고 자란 팔자가 저예요. 뒤늦게나마 처음 시집갈 때 엄마 찾으려고 엄마 보고 싶어서 찾았는데 이미 엄마에게는 유림이란 딸이 있더라고요. 내가 못 받은 온갖 사랑 다 받고 구김없이 행복하게 산 거 보니까 뭔가 더 억울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부탁했어요. 저 여자 한번 잘 만나봐서 인생 한번 고쳐보라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결혼 허락받고 떵떵거리게 살게 해줄 테니까 능력껏 잘해보라고. 그러더니 재주 좋게 상견례 날짜 잡혔다며 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통장도 얻게 되었네요. 세란이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통장에 돈을 모았는지 모른 채 얘기를 해대었고 내가 얼마나 세란이를 그리워하고 찾았는지 모르면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세란이는 아마도 작정을 하고 유리미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온 것 같았고 끝내는 동생과 결혼을 시키는데 성공해서 꽤나 만족을 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저는 세란이도 유리미도 둘
둘 다 내 소중한 딸이었기에 둘 다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세란이를 잘 달래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되었건 종찬이와 유림이가 결혼을 했지만 이러다간 파국으로 갈 것 같아 조바심을 갖고 살게 되었는데 끝내는 어떻게든 해결은 보게 되더라고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그 뒷이야기는 제 딸에게 사연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뭐든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